채널 땅 구독! 예, 오늘은 익튜브로서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악덕 건물주 보증금 탈환을 위한 75일간의 대장정,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저의 임대 상황은 이제 영천에서 제가 봉연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망해가지고 망한 것도 있고 뭐 딴 사정도 있어가지고 경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왔겠죠. 나오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이제 마지막 달 임대료를 안 줘가지고 뭐 한 4,500 정도, 예, 되거든요. 4,5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받아야 돼. 언제? 계약 만료가 이제 1월 31일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뒤에 다른 골빈 뭐 또 원장이 거기 안 좋은 자리인데 거기로 들어오면은 그대로 뭐 승계를 하고 뭐 가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원래 전세 계약 규정상 그거는 하게 돼 있어요. 원상복구는 이제 해야 되거든요. 뒤에 들어올 사람이 철거를 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원상복구를 해주게 돼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보통은 잘 그렇게 안 하죠. 원상복구를 막 철거를까지 하라고 하는 경우는 잘은 없는데, 왜냐면 그 인테리 다시 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철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철거하는데 다 뜯어내고, 예, 못 하나 박음까지 자구까지 다 메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죠. 얼마 동안? 1월 31일이 계약 만료인데 2월, 3월, 그리고 4월이 돼서도 이제 안 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 건물주와의 이제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고 전화도 했어요. 예, 그때 통화 내용은 제가 녹음을 하는데 하여간 전화도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날짜도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나가고 원상복구까지 나갈 의사를 한 달 전에 명시했고, 그 계약 만료 날 원상복구까지 했다,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 증거를 남기는 거죠, 증거를. 근데 저는 계약할 때부터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요 집주인의 건물주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증거를 이렇게 남겨요. 여러분들 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한다 뭐 이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증거만 확실하면, 그 날짜에 의사 표시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 녹음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녹음은, 근데 녹음한 거는 몇 월 며칠 날 통화했다 이런 게 입증하려면 전화국까지 가야 되니까 녹음도 하시면 좋고요. 통화 내용 이렇게 보시다시피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보낸 건 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보십시오. 제가 뭐 원상복구 다 끝냈다,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고생했다, 뭐 뜻하는 바 새해에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도 예상대로 며칠 지났는데도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돌려서 말했습니다. 깜빡하고 계좌번호를 안 알려드렸네요. 근데 계좌번호 알아요. 내가 매달 400만 원 이상 임대료 내 계좌번호로 찍어줬는데 그 인터넷 뱅킹으로 클릭하면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재계약 시점에 이르러서 세입자가 아무런 말을 안 하면은 그대로 계약 만료되는 거 아니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그러니까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둔다고 말해야,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계약이지, 보통 연예인이 기획사랑 계약을 했다, 몇 년 계약을 했다, 근데 재계약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이제 그 생계와 관련돼 있고, 보통 한 군데에 정착을 하면은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옮기려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사를 표시 안 하면은 연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계약 만료돼서 나와가지고,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럼 왜 안 주냐? 계약 만료됐는데 나간다고 말 안 하지 않았냐?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나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되면은 일단 며칠 지났는데도 상당한 기간,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도 안 준다, 이거는 안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 세입자들은 사정을 하죠. 잘못한 거는 건물주가 잘못을 했는데 졸돈을 안 줬으니까, 보증금을, 세입자가 그거 저희 큰일 납니다, 옮겨야 됩니다, 지금 그 돈이 없으면은 딴 데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애걸복걸을 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한테는. 예. 독촉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다음에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어. 어차피 독촉해봤자 안 줄 거니까. 안 줄 걸 뭐하러 부탁합니까? 절대로 안 줘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네, 뭐 한 달, 두 달 기다리자. 한 달, 두 달 기다리니까 한 달, 두 달 안 주더라고. 자, 그러면은, 자, 충분한 기간이 됐죠? 그러면은,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보통 세입자들이 최후로 쓰는 방법. 그렇지만은, 최후로 쓰지 마십시오. 일격 필살. 필살기 처음부터 쓰면은, 매 안 맞고 좋잖아. 왜 항상 마지막에 써, 필살기를. 처음부터 그냥 필살기 날리는 거야.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그냥 이 세 글자. 가압류. 보증금 안 주는 건물주한테는 가압류. 이거 세 글자만 외우시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기 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압류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집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력한 대항수단인데, 요거를 처음부터 그냥 하십시오. 근데 완전 처음, 계약 기간이 뭐 1월 31일인데 한 열흘 있다가 가압류 신청하고 이럴 순 없어요. 예, 그 정도 기간은 좀 봐줍니다, 국가에서도. 근데 지금처럼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충분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요. 근데 보통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 그렇지만 가압류 하는데 돈이 들죠. 지금 제가 했을 때는 돈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가압류 하는데 30만원인가 28만원인가가 그 소요가 됩니다. 가압류, 순수 가압류 비용만. 자, 근데 내역을 보세요. 뭐 등록, 뭐 증지, 인지, 뭐 보증보험, 송달, 뭐 많죠. 이게 가압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찾아가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이 전산으로도 뭐 해야 될 게 많고, 이게 되게 전문적인 그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부동산을 많이 거래해 보신 분들은 요거를 직접, 내 동생 같은 경우 직접 할 줄 알죠.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일이 있다,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다 이러면은 직접 못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변호사는 더 비싸겠죠. 소송을 갈 때는 변호사를 뭐 쓸 수야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일단 가압류 과정에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 근데 그 법무사 사무장 형님이 내가 잘 아는 게 있어서 좀 수월했습니다. 아는 형님이 있어서. 그런데 그 형님 말하기를 가압류해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가끔가다 가압류해도 완벽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소송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가압류를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면은 여기서 또 법무사 그 무슨 료야, 수수료 대행료죠. 요게 한 30 들어. 그러니까 거의 돈 6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은 대부분 서민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60만원은 큰 돈입니다. 이게 아까워가지고 바로 가압류 조치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안 들어가요. 자, 이 타이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60만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증금이 몇 천만원이니까 그게 큰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작은 돈을 60만원을 지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60만원을 받는 겁니다.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보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렇게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한 다음에 그 대상자, 가압류 시킨 사람과 당한 사람에게 이제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송달을 하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온 겁니다. 이게 4월 8일입니다. 4월 8일날 집주인한테도 이 서류가 송달이 됐겠죠. 그래갔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아, 네네. 뭐 이거는 뭐지? 내 지금 몸이 아파가 그래서 나 지금 돈을 찾아놓고 좀 못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를 뭐 서류로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까?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 잘못을 한 사람의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는 게 굉장히 웃깁니다. 자, 돈을 찾아놓고도 안 보냈다고 했죠? 아니, 돈을 나한테 직접 찾아놓은 현금을 뭐 수표나 그거를 들고 나한테 배달해 줄 건가요? 아니면은 택배로 보낼 건가요? 아니, 무슨 돈을 찾아놓고 안 보내.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 아이고 참네. 법무사에서 그 서류가 갔습니까? 아이고 뭐 돈 뭐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네. 내 감유씨 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네요, 원장님도 참네. 그래서 제가 나가지고 다 살피라고 뭐 이러고 빌었는데, 예. 걔한번 갔다 오고 말았네. 뒤늦게 한번 그랬는데, 예. 아이고 참네.
자, 일단 제가 한 가압류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죠. 뭐 자기 입장에서 쓸데없는 짓이겠지. 자, 그리고 자, 돈 없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압류를 시키냐.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이 아까 등기부등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제가 가압류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이 이제 깨끗합니다. 근저당, 대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현찰 박치기로 건물을 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진정한 내막은 모릅니다. 사채로만 빌렸을 수도 있잖아. 그냥 남의 돈 빌려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남의 돈 빌려서 그냥 떼먹을 수도 있어요. 막 아는 사람들 뭐 차용증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마이크로다 부모처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근데 돈이 떼부자인 건 맞아요. 그 영천에서 소문난. 근데 뒤에 또 이상한 말을 하잖아. 세가 안 나가가지고, 제가 그 임대계약 끝나고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자리에 후임자가, 이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얘긴데,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뒤에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돈이 많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지. 오늘 오라도 내가 이해를 갈게. 아이고 우리 돈다 있는데 얼마나 전화가 안 돼가지고 계약은 내 까고 했는데 아이고 참네 원장님. 자, 그동안 저하고 전화가 안 됐다고 말을 하죠. 전화가 안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안 되던 전화가 가압류를 시키니까 바로 전화가 되네. 예. 전화가 왜 그렇게 이번엔 그렇게 잘 되지? 그리고 전화가 안 돼도 돼요. 돈을 주면 돼요. 누가 전화해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이고 정확히는 잘 참네. 모르겠네요. 예.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뭐 느끼셨겠지만은 그 말하는 내내 아이구가 나오고 참내가 나오고, 이 한 문장마다 아이구 참내가 나옵니다. 예. 그 뭐 아이고 참내 뭐 이러는 게 마치 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철없는 10대들이 뭐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깡패질을 하고 요럴 때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참네 이러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뭐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원장님. 네네. 이 가압류통하고 뭐 원장님 인상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또 법무사비도 또 들어가고. 예. 아이고 참 전화도 돈 내 떼고 장난가 전화 나가지고 내도 막 머리 아프고 몸도 막 좀 안 좋아가지고 막 수술 하나 바로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 부담이 되지. 그러셨군요. 이때 못 디스크 있고 해가지고 그때 뭐 원장님 네. 뺐지만은 뭐 상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도 뭐 손이 저리가 이랬었는데 그 동상을 못하고 근데 참 배차시고. 갑자기 동정심으로 뭐 호소를 하죠? 예. 감정에 의해 호소를 좀 하는 거야? 뭐야 이거는 뭐. 근데 그렇게 해봤자 뭐 달라질 거는 없는데, 예,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감동시켜서 돈을 안 받아도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나?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뭐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몰아가니까 상관 안 나가지고 내가 한번 갔더만은 예. 그 대구에 뭐 오픈하신다고 그랬었더라고 박사장님. 예, 보십시오. 이 분이 저 건물주가 영천에 거주하진 않습니다. 영천이 고향이긴 한데 영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사는데, 자, 상가가 안 나가서 영천까지 왔다고 했죠. 자, 예? 뭐 폐차시키고 사고가 나고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은 돈을 찾아놓고도 나에게 보내주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고성에서 영천까지 올 정치는 있나요? 또 우리라도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돈 들고 원장님은 또 인간 떼야 되기고 서로를 해야 되고. 자, 요거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그냥 돈 받으면 되는데 법무사 비용이 들고 또 인감을 떼야 되니까 귀찮고 쓸데없는 비용과 노력이 드니까 당신의 손해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강조합니다. 내 돈 안 듭니다. 예, 그거 이따가 또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개원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아 그래 안 했으면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또 전화도 못 드리고 그랬지. 예. 예, 얘기를 하다가 아주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되게 바로 그냥 대답을 하죠. 예. 내가 여기 경주 쪽에 이제 새로 개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법무사에 완전히 맡겼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바쁘실까봐 전화를 못 드렸다고 하죠. 예. 아니 근데 전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돈만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화 나가지고 막 내가 사면서 이제 뭐 돈 만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통상 나가지고 또 막 디스크 이래갖고 막 수술하고 그러지 하면서 나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엊그제 안 갔다 와서 이거 제가 안 나갔어. 예. 아니 요 부분은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 아, 이거를 알림음으로 해놔야겠다. 내 그 문자 메시지 왔을 때 알림음으로. 아, 좋았어. 자,
앞에는 이제 그 봤던 변명 뭐 새가 안 나갔다 뭐 목 디스크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뭐 갖다 뭐 똑같은 말 반복인데 여기 마지막에 양 이건 뭐죠? 뭡니까 이거는? 갑자기 왜 살쾡이 소리를 내고 그래요?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이건 뭐 저 뭐 애교입니까? 뭐 앙탈입니까? 뭐 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트와이스의 뭐 저 우리 채영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아기 사자인데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그럼 뭐 사자 애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앙 뭐 이런 거 하잖아 걸그룹들이 뭐 그건가? 귀엽게 봐달라는 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영천에 그 범수상물 대구 그 범수상물 영천에 그 범수상물 공개네. 아이고 참. 이건 또 뭡니까? 뭐 속사포랩이야? 뭐야? 뭐 고등래퍼야 뭐야? 예? 영천에서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뭐 대구에서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뭐 다시 영천에 뭐 박자가 딱딱 맞아. 리듬을 쪼개고 있어. 비트와 리듬을 가지고 놀 줄 알아. 예. 야 이것도 벨소리로 하고 싶은데? 아 벨소리로 하면 되겠구나. 벨소리로. 아까는 알림음 이거는 벨소리. 영천은 왜 두 번 말했어 또? 영천에 두 번 물어본 건가? 아니면 이제 그 후크죠 후크 파트였던 거지. 킬링 파트. 우리 건물에 몇 개를 임대를 주고 나서 이런 일이 내 처음이야. 아이고. 예. 일단 그 돈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그 인감 빼고 네네. 그 치아 상라에 우리 영원히 그뭐 대기부에 그 남아가 있다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압류를 했을 때 부동산 가압류를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뭐 팔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그거를 담보로 뭐 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건물주가 굉장히 애로사항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타격을 주고 데미지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처럼. 근데 실제로 나는 처음 해보니까 이제서야 경험을 통해서 진면목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무서운 점은 자 지금 보십시오. 특히 이런 경우 어디 근저당 뭐 대출 이런 게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를 줄 때 보통 근저당 막 설정돼 있고 막 뭐 대출이 깔려 있고 뭐 이러면은 막 담보로 막 잡혀 있고 막 이러면은 세입자가 들어가길 꺼려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다음에 아 여기는 좀 돈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대출을 안 받고 뭐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안심을 하고 들어가죠. 건물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함정이죠. 돈을 잘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냐랑 관계가 없고요. 건물주의 양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대출 막 하고 뭐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어디서 빌려서라도 돈을 줘요.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동안 건물이 깨끗했는데 가압류가 저기에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됨으로써 차라리 근데 근저당이랑 대출 같은 경우는 아 건물 사는데 필요해가지고 구매하는데 대출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가압류는 누군가에게 줄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보증금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일단 타격이 왔으니까 그럼 버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언제 풀었느냐도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집주인은 굉장히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최고의 기술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쪽에 또 저 말이 나왔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나한테만 보증금을 안 줬을까요? 원래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받을 돈은 바로바로 받고 줄 돈은 되도록 늦게 주고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압류된 적이 처음이다. 우리 서민들이 순진하고 착하고 마음 여리고 돈 벌벌 떨고 이런 서민들이 가압류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한 번도 이 사람한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빨리 처리. 오늘 개업은 했어야. 개원은 저저번 주에 했습니다. 네네. 아이고 그래 어쩌든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요 뭐 손해 좀 봤는데 빨리 회복하고 그래 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손해봤다고? 당신 때문에 제일 큰 손해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거에 대한 손해가 제일 컸다고. 에? 딴 손해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 봤는데 왜 여기서 열심히 해서 회복을 하라 그래? 자기가 빨리 손해를 책임져 줘야지. 거기서 악덕적으로 407만 원이나 또 임대료를 2년 동안 받아 먹었기 때문에 또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너무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따라서 면모를 빨리 못 들이 내가 잘못인데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느냐 싶은데 좀 그리 잘 안 하는데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재고장을 보내는 거 얘기해가지고 말아 아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처음 보는 거.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예, 예. 네, 바쁘지?
아닙니다. 예, 저도 뭐 전화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청구를 예, 예. 4,593만 원 요만큼 청구를 했거든. 그다음에 가압류 비용하고 지 비용하고 전부 다 이 고성에 법무사 김정열 법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 예. 그쪽에서 이제 의뢰를 했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법무사로 돈을 거기 맡기나 놓고 우리 해지 접수됐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 통장으로 돈을 예. 보내주겠대. 예.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법무사 대 법무사의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 집주인이 건물주가 나에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면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압류를 해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 눈만 보인다 이런 뭐 속담이냐 뭐 명언이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못 믿는 거야. 본인이 줄 돈을 안 주고 받을 돈만 악착같이 받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나한테 5천만 원 4천 몇백만 원 송금해 줬는데 내가 받아놓고도 해지를 바로 안 시켜준다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도 철저한 거야. 다른 사람을 절대 돈에 관련돼서는 타인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건 또 맞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무사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법무사에서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법무사에서 또 나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3중으로 송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궁금하셨던, 그렇게 되면 이제 법무사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원장. 네, 형님. 저기 돈 받았거든. 그렇군요. 우리가 저 해지해주면은 돈을 뭐 자기네들도 바로 이래가지고 법무사 그쪽 거기 고성에 있는 법무사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임대보증금 4,593만 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할 때 여기 황 원장이 나한테 58만 원 줬잖아. 그러면 4,651만 원. 이거 내가 통장으로 송금해 줄게. 자, 들으셨다시피 4월 15일 드디어 75일 만에 75일 대장정 끝에 보증금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건물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법무사 비용, 가압류 비용 30 뭐 60만 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느냐 나한테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청구해서 저는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저거 있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소송 비용까지 받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받습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소송은 약간 패소한 쪽이 너무 극악무도하고 정말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무조건 줘야 되는 비용을 몇십일 동안 안 준 거 아닙니까? 100% 잘못이 있어요. 100% 파렴치한 잘못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비용에 대한 책임,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억울하게 가압류 비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는 채무자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나한테 돈 보내주면 될 것을 괜히 그쪽 고성에서도 법무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그 법무사 선임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몇십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압류 처리를 함으로써 저는 노력은 좀 들어갔지. 근데 노력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법무사에 맡기면 되니까, 일임하면 되니까. 좀 신경은 좀 쓰였지만은 내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 건물주는 건물의 가압류에 대한 그런 등기부등본이 기재가 됨으로써 건물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법무사 비용까지 추가로 드는, 자기 법무사 비용과 상대방 법무사 비용까지도 이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사건의 이제 의미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여러 그 타인들에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뭐 여기서 당하고 뭐 국가한테 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약자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억울해도. 근데 요번에는 정말 정의가 승리하는 듯한 그런 기분. 정말 악인을 나의 그런 판단력과 그런 그 지식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줘가지고 승리한 그런 좀 약간 통쾌한 기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닥플에 좀 게시를 할 건데, 주로 의사들은 대부분이 세입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개원이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인 또 원장님들은 요 건물주처럼 그런 분들은 없겠죠. 우리 원장님들은. 그렇지만은 조금 더 세입자의 입장을 뭐 이해하는
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예, 오늘의 의익튜브는 보증금 탈환 작전 75일간의 대장정을 주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슈퍼밴드 제 리뷰 앤 분석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